자, 9시가 넘었으니까 시작을 할까요? 41명, 39명 좀 들어온 거 같네. 스위치를 계셨죠. 되어 있고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 클래스에다가 뭘 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고,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대로 저희가 함수 5장이 끝났죠? 지난 월요일 날. 뒤에 이어서 이제 6장이 아니라 일단 점프를 해서 12장 형식 언어, 문법, 유한 상태 기계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교재가 있는 학생들은 교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수학 6번 자, 이 클래스에 제가 12장 슬라이드를 올려놨으니까 특히 이제 교재가 없는 학생들 있죠.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 12장 슬라이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참고를 하면서 같이 수업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12장 제목이 뭐 형식 언어, 문법과 뭐 유한 상태 기계,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형식 언어라고 하는 LANGUE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식 언어를 만들어내는 문법과 그 다음에 이 형식 언어의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는 문장이라고 해도 되고 혹은 뭐 단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 단어를 만들어내는 문법. 이 형식의 문장, 단어만을 받아들이는 기계, 오토마톤의 복수가 오토마타일 것 같은데 단수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오토마타. 그래서 12장은 우리 컴퓨터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을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포멀 랭귀지, 그 다음에 그래마, 오토마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 주제가 되고요. 그리고 제목에서 유한 상태 기계라고 했는데
finite automata, finite automaton 하나면 finite automata 유한 상태 기계라고 하는 거를 우리 머신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오토마타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오토마타의 어떤 특정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얘하고 대등 관계는 아니에요. 얘하고 오토마타가 대등 관계지 그거의 어떤 아주 일부분인 유한 상태 기계가 사실은 얘하고 대등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 배우는 거는 이제 형식 언어, formal language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형식 언어가 있으면 언어에 맞는 언어에 맞게 문장을 만들어야지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언어에 맞지 않게 대화를 하면 우리가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언어에 관련된 약속은. 그래서 그걸 서로 간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형식 언어로 작성된 어떤 문장이나 단어가 있을 텐데 그런 문장이나 단어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화자. 이거는 이렇게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을 했으면 또 그 문장을 혹은 단어를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으면 그걸 또 듣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청자라고 해야 되나? 청자, 리스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언어에 대해서 어떤 두 가지를 우리가 우리 뭔가 두 가지 역할이 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드시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문법과 기계라고 하는 거를 동일한 언어에 대해서 문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라는 게 있어요라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거를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문장을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성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소비자, 컨슈머, 이렇게 할까요? 프로듀서 그럴까요? 이 말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장을 받아들이는 기계. 그래서 그 형식 언어에 맞는 형식 언어에 맞는 문장 또는 형식 언어에 맞는 단어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형식 언어의 약속이 어긋난 거라고 하면은 이 기계가 이제 혼란스러운 거야.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형식 언어를 잘 지켜서 만든 문장이나 단어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식 언어의 문장을 받아들이는 기계, 오토마타라고 하는 게 이 12장의 큰 주제입니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관계를 아시겠죠? 요 세 가지 이 관계. 자, 일단은 큰 그림에서 이제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형식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형식 언어는 당연히 자연어도 포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추럴 랭귀지 자연어도 당연히 형식 언어로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잘 납득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산 가능성 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계산 가능성. 예, 오히려 이제 보통은 이제 두 번째에 더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죠. 계산 가능성, 형식 언어. 무엇이 계산 가능하냐, 계산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걸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요 기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어, 요 기계 가지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는 게 이제 계산 가능성이 되겠고요. 그 계산 가능성에 대한 이제 수학적 백그라운드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12장에서 배우는 형식 언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아직은 뭐 이제 2학년 1학기 이제 이시고 주로 대부분 뭐 C 언어 정도 하나 뭐 배우고 뭐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파이썬이든지 뭐 C 언어든지 뭐 프로그램 하나 정도 배워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모든 어떤 것이든 어떤 문제든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풀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무수히 많아요. 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풀 수 없는 문제, 풀 수 없다라고 수학적으로 증명된 문제,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계산 가능성하고 연관된 문제예요.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라고 하는 거를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여기서 이제 계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산이라고 하면 뭐 덧셈 뺄셈 뭐 이런 것만 생각하죠. 당연히 그것도 계산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어떤 주어진 입력을 가지고 원하는 출력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이제 계산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입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출력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이제 계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수 없는 음, 작성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어떤 그런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산 가능성에 관련된 거예요. 계산 가능성에. 그래서 어, 조금 놀라운 사실이죠. 프로그램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뭐 모바일 앱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받기도 하고, 뭐 간단하게는 여러분들 스스로 뭐 팩토리얼 함수 같은 것도 짜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뭐 구구셈 같은 거,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가지고 곱셈 결과를 뭐 출력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작성을 해보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야, 이 프로그램 작성하는 게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구나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이 한번 또 트라이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방향성은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작성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한 거는 사실인데, 그러면 진짜 어떤 문제든지 다 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풀 수 있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일단 정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어, 프로그램으로 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프로그램을 짜서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짜서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한두 개 프로그램을 트라이를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러니까 못 짠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는 거죠. 모든 가능한 프로그램을 다 하더라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모든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히 당연히 많을 거고 우리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해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어, 과연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라는 이제 어떤 에,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인 이제 방법들이 필요하고 그때 사용되는 한 가지 큰 중요한 수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 12장에서 배우는 형식 언어, 문법, 유한 상태 기계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12장의 큰 의미는 사실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는 그런 내용은 안 담겨져 있어요. 챕터 하나 원래 이제 요 12장 내용만 가지고 원래 한 학기 동안 이제 배워야 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희 소프트웨어 전공 교과목에는 이제 전산 수학이다라고 전산 수학 컴퓨테이셔널 티어리 오브 컴퓨테이션 전산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목에서 한 학기 내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배울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계산 가능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막 프랙티컬한 이야기는 아닐 수는 있어요. 우리는 주로 계산 가능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관심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 형식 언어와 문법과 유한 상태 기계에서 배우는 일들 중에서 그렇게 실용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정규식 regular expression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파싱이라고 하는 거, 파싱 뭐 렉싱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실용적인 어떤 그런 활용도를 갖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기 형식 12장 형식 언어, 뭐 문법, 유한 상태 기계 뭐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됐고요. 자, 이 정도 일단은 하게끔. 자, 일단 12.1절 이제 형식 언어, 포멀 랭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어라는 게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의해 보는 것이죠. 정의해 보는 거죠. 언어를 한번 정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거는 단어, 문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문장. 뭐 어떤 때는 이제 단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영어나 우리말을 할 때 단어하고 문장은 조금 다르긴 하죠. 문장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마침표로 끝나야지 문장이 되는 거잖아. 또는 뭐 물음표로 끝나야 되죠. 뭐 느낌표로 끝나야 되죠. 그게 바로 문장이지. 그래서 뭐 주어도 있고 뭐 서술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그게 이제 문장이고 단어라고 하는 거는 뭐 주어 하나 뭐 서술어 하나, 뭐 목적어 하나가 이제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문장과 단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문장과 단어를 이렇게 뭐 구분하진 않아요. 문장과 단어를. 그래서 문장 또는 단어들의 집합, 집합이 바로 언어다, 랭귀지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뭐 우리 한글이라는 언어를 정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글로 작성할 수 있는 모든 문장 또는 단어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무한히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어라는 언어를 정의를 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로 된 모든 문장과 모든 단어, 문장 또는 단어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걸 쭉 나열한 그런 집합을 만들면 그게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단 아이디어는 그렇고요. 근데 조금 포멀하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 11.1. 자, 이제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바로. 이제 요거는 이제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고. 이제 여기 이제 포멀하게 이제 언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정의를 이제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3페이지 슬라이드 혹은 교재로 따지면 502페이지, 50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아까 이제 문장, 뭐 단어,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문장, 단어 이렇게. 그래서 어, 그래서 그 문장이나 단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문장이나 단어를 만들려면 여러분들 우리 한글 같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자음이 있죠. 자음. 그 다음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라고 하는 그런 모음이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또 이제 받침이 있으면 또 다른 자음 하나, 대충, 그러니까 대충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이렇게 세 개를 가져오면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문자를 이제 만들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나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A, E, I, O, U라고 하는 모음이 있죠. 바우얼 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B, C, D, F, G, H, J, K 뭐 이런 것 같은 자음이 있잖아요. 컨소넌트. 그래서 그런 모음과 자음들을 이렇게 잘 배치를 하면 이제 그게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식 언어에도 형식 언어의 이제 단어라고 칩시다. 문장이란 말과 단어란 말인데 같은 걸로 취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형식 언어의 단어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아까 자음과 모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네. 그래서 알파벳은 알파벳이고 그걸 나타낼 때 시그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그리스 문자죠. 시그마. 여러분들이 뭐 1부터 100까지 더해라 뭐 이렇게 할 때 뭐 이런 시그마 기호를 썼었죠. 그래서 그 알파벳 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심볼들인 거예요. A, B, C, D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은, 미음, 비읍 같은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알파벳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유한하겠죠? 당연이란 말을 하면 좀 그렇고 그러한 알파벳은 유한 집합으로 우리는 정의를 할 겁니다. 무한하진 않아요. 유한해요. 그러면 그 시그마라고 하는 알파벳으로부터 알파벳에 포함되어 있는 심볼들을 몇 개를 꺼내 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단어 또는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정의 이렇게 이야기했고, 자, 어느 정도 한 6, 70%는 뭐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요. 한 3, 40%는 조금 이게 무슨 이야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제를 보면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언어를 정의하는데 그 언어를 정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알파벳, 시그마가 A, B, C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유한한 거죠. 시그마는 A, B, C. 그러면 시그마는 A, B, C에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문자열들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A, B, C 그 자체도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사용한 거. 심볼 하나만 사용한 거. 그 다음에 심볼을 두 개를 사용하는 거 A, B, B 여기 있죠? A, B 그 다음에 B, A 있죠? 그 다음에 A, C 있죠? C, A, B, C, C, B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심볼을 두 개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 또는 뭐 문장은 다 나왔죠. 요게 바로 요 알파벳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당연히 두 개만 나열을 꼭 해야 됩니까? 뭐 세 개, 네 개 나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뭐 다 나열하진 않았지만 A만 세 개 꺼내가지고 나열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그건 안 했네. A는 안 했네. B, B, CC는 빠졌네요. 그죠? A, B, B, CC 빠졌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세 개를 끄집어내고 네 개를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이 요 알파벳으로부터 만들어내는 단어 또는 문자열 또는 단어 또는 문장 또는 문자열이라고 불러요. 좀 정의가 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제 그거는 이제 단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정의를 했고요. 알파벳이라고 하는 알파벳으로부터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언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언어, 랭귀지, 포멀 랭귀지는 뭐로 정의하느냐? 시그마의 별표의 부분 집합으로 정의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시그마의 별표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면은 한 개 아무것도 안 붙여도 되고 한 개 붙여도 되고 두 개 붙여도 되고 세 개 붙여도 되고
그렇게 만든 단어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요 시그마 스타가 되겠습니다. 그거의 부분 집합만 취하기만 하면 그게 바로 당신들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언어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언어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가 있겠죠. 요 알파벳의 문자열들의 집합인 시그마 스타, 시그마 스타의 부분 집합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다양한 언어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된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이 정의들을 한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벳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게 있고요. 이게 시그마, 제가 시그마를 이렇게 쓸게요. 대문자 시그마. 이렇게 하면 수학적 기호, 여러분들 시그마 기호를 떠올리세요. 그래서 알파벳이 있고, 요거는 요거 뭐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유한 집합의 어떤 심볼이죠. 심볼. 기호들인 거죠. 기호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A, B, C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기억, 니은, 뭐 디귿, 뭐 그다음에 아야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단어, 문장, 우리가 배우는 12장에서는 다 같은 용어로 합니다. 문자, 열, 스트링, 다 같은 말인데, 이거는 알파벳 심볼을 유한하게 나열한 것이에요. 이렇게. 당연히 알파벳 시그마 네 일단 그렇고요. 그럼 이제 언어가 뭐냐? 어려운 말로는 일단은 쉬운 설명은 뭔가 하면은 단어들의 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주어진 알파벳으로부터 만든 단어들의 집합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어려운 설명 알파벳 시그마죠. 시그마의 스타의 부분 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떤 집합 A가 있었을 때 A의 star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일단은 empty 아무것도 없는 것도 A 스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에서 하나만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런 거죠. 컵 그다음에 A의 1승이 하나 들어가고 컵 A의 2승 컵 이런 거 다 합한 게 A의 스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런 거죠. A의 I승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죠. 어떤 워드가 A에 들어있을 때 A에 들어있는 어떤 원소 W 있죠. 그러면 W, W1, W1, W2, WI가 A의 원소라고 했을 때 이거 그냥 그대로 붙여놓은 거야. W2, WI 이거 붙여놓은 게 AI예요. 일단은 이렇게 설명하면은 조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라고 할 텐데 우리 교재에
자, 시그마로 구체적으로 A, B, C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시그마의 예, 영승이라고 하는 거는 empty. empty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어떤 단어예요. 시그마의 시그마의 1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A 또는 B 또는 C라는 이야기고 시그마의 2승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A, B, A, C가 됐죠?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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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A, C, B, C, C. 이거 말고 더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3층까지 하려면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의 스타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그마의 영승의 합집합 시그마의 이렇게 M하고 G하고 바뀌지 자꾸 무슨데 이게 시그마의 이승의 값 이렇게 자 요거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이야기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자 언어 L1 뭐 L1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언어 L1은 시그마 스타의 부분 집합이라며 부분 집합이죠? 부분 집합인데 뭐 그냥 이거 하나만 끄집어낼게요. A 요거 L1을 제가 이렇게 정의할게요. 이런 집합이에요. 그다음에 또 네 개짜리가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거죠. 요거는 언어 맞아요. 요거 언어 맞죠? 왜? L,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L1은 언어 맞습니다. 왜? L1은 subset EQ의 시그마의 스타이기 때문에 자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L1 맞죠? 그럼 또 다른 언어 하나 만들어 볼까? 뭐 싱겁지만 뭐 이런 거 하나 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A에 A, B에 그 다음에 A, B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 B A, B, A, B, A, B, A, B, A, B, A, B. 자, 무슨 양인지 알겠죠? 어떤 패턴인지. A, B가 자꾸 이제 한 번, 한번 더 있어야 되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패턴 맞죠? L2? L2도 언어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이제 지금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형식 언어라고 하는 거를 정의한다고 그랬고 뭔가 언어 그다음에 그 언어를 만들어내는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거고 그러니까 그 언어의 문장 그 언어로 작성이 된 문장 단어를 만들어내는 문법을 우리가 공부할 거고 그 언어의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기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거라고 그랬어요. 오토마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우리 첫 번째 주제가 언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언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알파벳이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을 모아놓은 언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을 것 같긴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제가 형식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알파벳, 단어, 언어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요 세 가지 설명한 것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하겠다라고 하면 채팅창에 네라고 답을 하시고 아니면은 조금 아닌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아니요라고 답을 좀 해줘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음.
이게 바로 이제 형식 언어입니다. 이게 형식 언어고. 오, 잠깐만. 서하연 학생이 있고 성하연 학생이 있구나. 이름이 똑같은데 성씨가 다르네. 음, 오케이. 자, 그랬고요. 자, 이제 첫 번째 거 했죠. 이제 요건 일단 했어요. 요거는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과 오토마타를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요런 거 이야기할 거예요. 언어에 대한 연산. 여러분들 관계에 대한 연산 또는 뭐 함수에 대한 연산이 있었었죠? 뭐 쉬운 것부터 할까? 함수에 대한 연산 뭐 있었었죠? 지난 시간에 이거 합성 배웠지, 합성. 그 동글뱅이, 제가 지금 동글뱅이라고 표시하는 거. 동글뱅이라고 표시한 거가 합성 연산자예요. 이게 합성 연산자. 그래서 피연산자로 함수를 받기 때문에 합성 연산자는 함수에 대한 연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관계에 대한 연산, 어떤 R이라는 관계, 두 개의 쌍들의 집합. 예를 들면은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 그거에 star,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closer, closer. star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연산자죠. 요게 연산자죠. 요게 연산자. 그래서 그 연산자는 P 연산자로 뭐를 받습니까? R이라고 하는 관계를 하나를 받잖아. 따라서 그건 관계에 대한 연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자 이제 오늘은 언어에 대한 연산을 몇 개 소개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언어에 대한 연산을 제가 한 두어 개, 한 개 정도, 제일 중요한 게 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 정도 제가 연산을 소개할 텐데요. 너무 쉬운 상식적인 건데, 그러면 이 연산에 대한 피연산자는 뭘까요? 당연히 언어가 되겠죠. 앞에 관계에 대한 연산자가 피연산자를 관계로 갖고 함수에 대한 연산자가 피연산자를 함수로 가졌듯이 언어에 대한 연산자 하나, 컨캐터네이션이라고 하는 언어에 대한 연산자를 하나 제가 소개를 이제 할 텐데 그거의 피연산자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언어가 되겠죠. 그 언어는 뭐라고요? 요런 게 언어예요, 요런 거. 요런 거를 피연산자로 받겠다는 이야기야. L1이나 L2 같은 거. 너무 사실 쉬운 개념이에요, 지금은. 자, 그래서 언어에 대한 연산으로 접합, 언어에 대한 연산. 그래서 접합 연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접합 연산자, 접합. 이 단어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컨캐터네이션은 여러분들 C 언어에서 문자열 함수 중에 컨캣이라는 함수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그 컨캣이에요. 그 컨캣. 컨캐터네이션의 여러분들 이거 배웠으면 안 배웠으면 어쩔 수가 없고 접합이에요. 그래서 접합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L1이라는 언어가 있고 L2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으면 여기다가 뭐 점을 써도 되기도 하고 보통 안 써요. 근데 아무것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연산자를 뭐 아무것도 그냥 쓰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다고 해서 연산자가 없는 게 아니야. L1과 L2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언어를 받아들여서 접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 여기 두 개 이게 있으니까 요 L1과 요걸 이제 한번 가져다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뭐냐? L1, L2라고 하는 접합 연산자. 언어가 뭐냐라고 하면 뭐 별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W1, W2 W1은 L1에서 끄집어 오고 또 다른 단어 W2는 L2에서 끄집어 와서 그냥 그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보면 한번 요 A가 지금 W1의 example이 될 수 있죠. A, B가 W2의 example이 될 수 있죠. 그럼 얘하고 붙이면 뭐가 나옵니까? A, A, B가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면 A, A, B, A, B, A, A, B, A, B, A, B 이렇게 되고 A, A, B, A, B, A, B, A, B 잠깐 몇 개 했나? 하나, 둘, 셋, 네 개 한 거 맞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것만 있나요? 아니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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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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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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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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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그 다음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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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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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아유 어렵다. 이제 나머지 거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세요.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자, 이게 접합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쪽에서 하나 가져오고 이쪽에서 하나 가져와서 그걸 붙이겠다는 이야기야. 붙이면은 이제 이런 새로운 단어가 더 길이가 큰 새로운 단어가 되겠죠? 그게 바로 두 개의 언어에 대한 접합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이 접합 연산자가 너무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뒤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잠깐 슬라이드로 가서 보면 여기 보세요. L1이 이제 001이야. 001이고 L2가 람다 110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통 람다라고 하는 거는 길이가 0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없는 게 아니야. 단어가 있어. 단어가 있는데 어, 아무것도 없는 단어예요. 마치 여러분들 숫자 0이라고 하는 게 뭐죠? 숫자 0. 1이라고 하는 거는 1이라는 뭐가 있는 거잖아요. 한 개 있는 거잖아요. 2는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0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0개 있는 거가 0인가요? 0개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0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람다도 마찬가지예요. 람다는 단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L2라는 랭귀지는 1이라는 단어가 있고 10이라는 단어가 있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를 표시하는 단어도 있다는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L2라고 하는 언어의 단어 수는 3개, 3개. L1은 이제 2개인데. 그랬을 때 뭐 L1, L2도 구해보고 뭐 L2, L1도 구해봐라.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 0하고 요 람다랑 묶고 0하고 1하고 접합을 시키고 0하고 10하고 접합을 시키면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다음에 0, 1하고 람다, 0, 1하고 1, 0, 1하고 1, 0하고 접합시킨 게 요거예요. 이렇게 됐고. 그런데 이제 요게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까지 나온 것이 일단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랑 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람다가 아무것도 없는 단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따라서 0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와 람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단어를 접합을 시키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람다는 0이 되는 거예요. 또 0, 1이라고 하는 요 단어와 람다를 접합을 시키면 람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 1이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접합을 시킨 L1과 L2를 접합시킨 그런 언어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이디어 아시겠죠? 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L2, L1은 뭐 뒤집어서 하면 되겠죠? 똑같은 이야기니까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했고, 새로운 거 람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기호를 통해서 마치 수학의 0처럼 단어가 없는 어떤 그런 걸 뜻한다. 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 람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람다는 아무것도 없는 어떤 단어라는 뜻이죠. 마치 비유하자면 숫자 0과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숫자 0.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0하고 뭐 람다다. 이거는 사실상 뭐와 같으냐? 그냥 0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0, 1하고 람다 이렇게 접합을 시키면 사실은 0이라고 같은 거예요. 당연히 앞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붙인 것도 0하고 같을 거고, 람다에 0이라고 붙인 것도 0이라고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특별한 단어 람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접합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뭐겠어요? 이거하고 이거는 not equal. 요거 이거죠? 같지 않은 거죠, 그죠? 공집합하고 아무것도 없는 단어를 포함하는 집합하고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죠, 그죠? 이거 되겠죠, 그죠? 엄연히 뭔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0이라고 하는 게 포함된 집합하고 공집합이 같으냐? 당연히 안 같죠. 당연히 같지 않죠. 그런 것처럼 람다라고 하는 어떤 아무것도 없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워드에 대해서 어떤 단어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겠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AB다. 이거의 길이는 6이겠죠, 당연히. 뭐 할까? 01 한번 해볼까? 01이라는 단어의 길이는 2가 되겠고, 람다의 길이는 0이 되겠죠, 그죠? 단어의 길이.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 W1이라는 단어와 W2라는 단어를 접합시킨 거의 길이는 당연히 W1의 길이 플러스 W2의 길이를 한 것이겠죠.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제가 사실은 여기 MT라고 제가 표시를 했죠. 요 MT라고 표시한 게 사실은 람다죠, 람다. 바로 잡습니다. 람다 이렇게. 람다에 대한 설명이 좀 앞으로 나와야 되겠네. 요거를 제가 설명을 앞으로 옮기겠습니다. 알파벳 단어를 설명한 다음에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자, 됐죠, 그죠? 람다. 아까 MT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람다라고 표시하는 게 더 약속된 표기법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접합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배웠고요. 첫 번째 접합 연산자 L1, L2 그 다음에 클린 클로저 폐쇄 클린 클로저 클린 폐쇄인가? 클린 폐쇄라고 했네. 폐쇄
이게 클린은 깨끗하다 뭐 그거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KLEN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close에서 L-star예요. L-star. 여러분들 L-star는 뭔지는 알죠? L0 컵, L1 컵, L 합집밥 이거죠. 이게 바로 사실 클린 패스의 클린 클로저예요. 뭐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거는 L 스타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여기까지 일단 해서 여기까지 자 이제 좀 일단은 언어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뭘 했자면 언어가 무엇이냐 생각을 한번 좀 정의해 본 거예요.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랭가우지가 아니라 랭귀지가 되겠지. LANGUAG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형식 언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형식 언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배운 거가 되겠고요. 이렇게 형식 언어를 한 거는 뭔가 하면은 자연 언어는 보통 우리가 이제 자연 언어는 뭔가 좀 예외적인 어떤 그런 규칙이 많죠, 그죠? 많죠. 그래서 이제 반면에 이제 형식 언어는 명확히 이제 정의되었다는 점이 이제 좀 명확히 뭐가 정의되느냐? 명확히 어떤 단어가 포함되었는지, 어떤 단어가 포함되었는지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점이 이제 정의되었죠, 그죠?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포함되었다. 그래서 이 언어에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약속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형식 언어를 정의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 언어에 주어진 언어에 어떤 단어들이 명확하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정확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형식 언어가 어떤 단어를 포함하고 어떤 언어가 어떤 유형, 어떤 패턴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정의했다라는 게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C 언어로 작성할 수 있는 수식, 예, 예, 수식을 포함하는 언어라고 생각하면 이게 뭘까요? C 언어를 우리가 이제 뭘까요, 여러분들? 수식 어떤 변수명도 될 수 있겠죠. 변수명, 변수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변수와 이런 형태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변수와 뺄셈 변수 될 수도 있고, 사실 상수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수식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될까 따져보면 변수도 될 수도 있고, 뭐 상수도 될 수도 있고, 또는 두 개의 수식이 주어져 있으면 두 개의 수식이 주어졌으면 더하는 것도 될 것 같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휴대폰이 막 말을 하네. 구글이 나를 계속 감시를 하고 있나 봐.
뭐 이런 거죠. 뭐 이제 뭐 또 다른 연산도 있긴 하는데 뭐 그걸 다 늘어놓는 거는 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하고 중요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뭐 이제 대충 C 언어라고 가정하십시다. 여러분들이 C 언어를 배웠을 것 같으니까 그 언어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수식을 포함한 수식만 포함하고 있는 소식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수식들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은 그 수식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수식이니까 어떤 숫자를 담고 있는, 또 상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주어진 수식이 두 개라고 하면 그 두 개를 또 덧셈으로 묶어가지고도 수식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빼먹었다. 우리가 가끔은 또 괄호를 쓰기도 하죠, 괄호를. 이게 수식이잖아요. 요게 바로 이제 C 언어 작성할 수 있는 수식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문법이라, 아직 우리가 문법 배우지 않았어요. 문법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이런 수식들을 나열을 해본 거야. 여러분들 먼저 쉽게 그러면은 L이라고 하는 언어를 C 언어로 작성할 수 있는 수식들로만 수식들로만 구성된 집합이라고 하면 어떤 이제 언어 L을 만들 수가 있겠죠. L. 그 L이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L이라고 하는 거는 1 플러스 1 뭐 이런 것도 될 것 같고, x 플러스 2 뭐 이런 것도 1, 뭐 2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z 플러스 y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떤 원소들이 속할지는 알겠죠. 그리고 이때 1 더하기 1, 여기서 언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알파벳을 정의해야 되는 거죠. 알파벳 시그마. 알파벳은 어떻게 여기서는 정의돼야 되겠어요? 플러스라는 심볼, 마이너스라는 심볼, 곱하기라는 심볼, 나누기라는 심볼 들어가야 되고, 괄호 열고 닫고라고 하는 심볼도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1 곱하기 2 더하기 3,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수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숫자들 1, 2 많이 있죠.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까? 합집합. 이거는 정수집합. 정수집합. 이렇게 쓰지 말까? 요거죠, 요거. 요거고. 또 합집합 뭐가 있죠? 변수. 집합이죠. 변수 집합. 변수의 집합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변수들의 집합인 거죠. 요거 다 합한 게 C 언어로 작성할 수 있는 수식들로 구성된 어떤 집합 또는 언어 L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했을 때 그 L이라고 하는 것의 이그젠플이 요런 거잖아요. 요런 것들이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죠. 1 더하기 1 이게 단어 맞죠? 요거 맞죠?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단어도 L에 속하고, 요것도 L에 속하고, 요것도 L에 속하고, 요것도 L에 속하는데, 요걸 속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속하는 단어들만 제가 나열을 했는데, 속하지 않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속하지 않는 거. 속하지 않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1 곱하기. 요거는 요거는 L에 속하지 않습니다. 맞죠? 1 곱하기라고 하는 건 완벽한 수식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또 제가 한번 해볼게요. 1 더하기 2인데 뒤에가 괄호가 붙었네. 이것도 L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자, L에 속하는 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구성한 올바른 수식들 이런 것들은 다 C 언어로 작성할 수 있는 수식들을 구성된 집합으로 되어 있는 방금 우리가 정의한 L에 속하는데 그냥 애매하게 1 곱하기 하고 뭘 끝맺음을 안 했어. 그러면 이거는 유효한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L에. 따라서 L에 속하지 않아요. 또 요거 1 플러스 2는 유효한데 괄호를 이렇게 열었으면 닫고 이렇게 닫는 게 있으면 또 앞에가 여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쌍이 맞아야 되잖아요. 괄호에 열고 닫고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잘 애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봐라는 게 이제 지금 제가 예로 든 거고 여러분들 형식 언어라고 하는 거 가지고 그래서 형식 언어라고 하는 건 어떤 단어가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정의된 거죠. 정의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애를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애를 그냥 우리가 인포멀하게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언어로 정의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속해 있고 이런 것들은 속해 있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요 L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알파벳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알파벳. 알파벳으로 우리가 이런 거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숫자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변수도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런 걸 마음대로 접합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뭐 1 플러스 1도 있고 뭐 1도 있고 너무너무 많이 있죠. 지금 이거 이외에도 뭐 얼마든지 굉장히 무한히 많은 어떤 단어들이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그런 L에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뭐냐는 이야기예요. 내가 점점점 했는데 이거 어떻게 요 L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뭐 만들어낼 것이냐 또는 이 L에 들어있는 단어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다음 관심사예요. 어떤 L이라고 하는 형식 언어를 정의하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시간의 관심사였다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야기할 문법과 여기 지금 문법과 그 형식의 단어를 만들어내는 문법과 그 형식 언어에 속하는 단어인지 아닌지 그 형식 언어의 문장, 단어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그 형식 언어로 정의된 유효한 단어인지를 확인한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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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유효한 단어만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그걸 확인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제 그 다음 관심사인데 왜 그런 관심사가 흥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C 언어로 작성할 수 있는 수식들로만 구성된 집합. 이렇게만 말을 해도 여러분들 사이에 요거는 L에 포함되지. 요거는 L에 포함되지 않지. 당연히 곱하기 다음에 무슨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피현산자가 너무너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잘 알고 있는 그 L이라고 하는 언어를 컴퓨터에게 컴퓨터가 그걸 처리를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컴퓨터가 그 L에 있는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싶고 또 내가 어떤 단어를 컴퓨터한테 제시를 했을 때 그 단어가 L에 속한 유효한 단어야 아니냐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하여금 L에 속한 단어를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문법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게 어떤 단어를 제시했을 때 그 단어가 L에 속한 단어인지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기계, 오토마타를 이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될지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형식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형식 언어에 대한 문법과 기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하시고 질문이 없는 학생들은 퇴실을 하셔도 좋습니다.